윤석열 지옥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는데 이제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을 손절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직을 했었지만 너무 후회된다는 말이 어딜 가든 들려옵니다. 보수 내부에서 윤석열을 대놓고 보이콧하고 나온 건 앞으로의 국회가 흘러갈 방향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윤석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한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털어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향한 탄핵의 불씨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과 의료대란 인식을 두고 전원책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라면 방탄하기 바빴던 보수 논객도 이제는 윤석열을 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 변호사는 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두고 거기서 보인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에 국민들이 완전히 절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관련해선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1886조에서 다시 왕창 늘어 1896조 2천억이 되는 등 가계부채와 집값이 폭등하니까 도저히 금리 못 낮춘다고 했다며 총재가 여러 가지 제안까지 했다. 그럼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정부 부채 1145조 9천억 원까지 합하면 국가 빚가계 빚이 3042조 1천억 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국이 빚덩어리 위에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면서 하나가 터지면 일거에 다 터진다.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판인데 대통령이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엄청나고 연체율이 10%를 넘는데 자영업자들이 대통령 말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진다며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조그만 가게라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윤석열은 말 그대로 악마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신선한 대권 주자로 나타나서 뭔가 확 숨통이 트이게 만들 것처럼 기대시켜놓고 오히려 자영업자 분들을 절망 속에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층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사람들도 마구 등을 돌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부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가 V1을 넘어서는 V0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자업자득입니다. 이 밖에도 전 변호사는 의료개혁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윤 대통령을 두고 사실은 지금 윤 정권의 마지막 1년을 뺀 남아있는 기간은 1년 반 정도라며 그런데 이 명운을 하필이면 여기에다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당정 갈등은 권력을 두고 벌이는 암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 대란으로 지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도 한동훈 대표도 모두 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민심이 한번 돌아서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스스로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정치판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호응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걸 전제로 1년 반을 얘기했는데 이대로면 윤석열에게 남은 임기는 없을 겁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 인사를 직접 발표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게 좀 즉흥적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바꾸고 자신의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올리는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하면서도 직접 브리핑하지 않았다. 해당 인사가 대통령의 참모인데 그럼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대통령이 불편한 자리인 것 같으면 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올렸느냐고 기자들이 묻는 게 귀찮다면 비서실장에게 맡겨버린다며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우려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헌정 역사상 최초인 사고를 또 터뜨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개원식 불참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어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민주당을 그저 의석수 앞세워서 선동하고 있다고 까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나요? 실제로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 이후 전현희 의원의 지지율은 급상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응징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망신 주기를 언급한 데는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노룩 악수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했는데 이 연설 전후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관례로 대통령 시정연설 때 국회의원 전원이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면서 입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마지못해 악수하는가 하면
그만두시라는 직원을 날려줬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민주당에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D-Day 160 반드시 무너뜨린다. 피눈물 난다. 서민 부채 감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시정 연설이 끝나고 윤 대통령은 의원석을 돌며 여야 의원들과 악수했는데 앉아서 악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그만두셔야죠.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렇게 화답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제서야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들이 윤석열 즉각 탄핵 발의 요구 청원이 140만을 돌파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못하겠다며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서야 개원식을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강행 돌파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은 야당 탄압인데요. 타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2일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정권 실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휴대폰까지 반납하며 황제 출장 조사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에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람에 따라 법이 수시로 바뀌는 건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편의적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를 치졸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검찰과 정권은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더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분노를 돌리고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전략이 결국 야당의 전직 대통령 보복 수사 아니겠냐며 전임 대통령과 가족 망신주기, 야당 죽이기 정치보복 수사로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에 대응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당내 있는 검찰 대응 기구를 확대 적극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윤석열 정권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받들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